여름철에 특히 우리 뼈 건강을 위협하는 뼈 도둑이 있다고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도둑? 뼈에 예. 구멍이 숭숭 여름철 뼈 도둑 4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잡아라. 커피, 탄산음료, 맥주와 소주. 나도 모르게 뼈가 약해진다. 저도 아침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했는데 이게 또 뼈 정말, 도둑이었네요. 예, 여름에 좋아하는 음료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탄산 음료, 맥주, 시원한 맥주 생각나는데요. 자, 이 많이 드시면 나도 모르게 뼈가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요. 그 칼슘 흡수를 억제시켜갖고 소변으로 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이 좋고 드실 때 이 배설될 수 있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탄산음료는 이 안에 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인산이 역시 또 칼슘을 배설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술, 알코올 유명하죠. 이 알코올은요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뼈를 부셔는 파골세포의 기능은 올리는 역할을 해서 또 뼈에 안 좋습니다. 이런 영향은 되게 직접적인데 또 간접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커피 많이 드시고 탄산음료 많이 드시고 술 많이 드시는 분이 뼈 건강을 위해서 막 우유나 요구르트 챙겨 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뼈가 이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불금이라고 저도 저녁에 시원하게 생맥주나 한잔 할까 했는데 네. 박 교수님이 이렇게 딱 주의를 주시니까 자제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뼈도둑 볼게요. 잠 못 드는 여름밤, 칼시토닌 호르몬 불균형으로 뼈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잠을 잘 못 자면은 뼈가 약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요. 건강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시면은 그 호르몬 중에 하나인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갑상선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뼈를 아까 파괴시켜주는 어떤 세포의 기능을 약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몸의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때문에 이런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파골세포의 기능, 즉 뼈를 갉아먹는 그 어떤 세포의 기능을 좀 조절한다는 어떤 그 기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간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2013년도 이후에 칼시토닌 투여가 암 발생을 좀 증가시킨다라는 보고가 되면서 지금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매우 드문 질환들, 즉 파제트 질환이나 이런 굉장히 드문 질환에서 선택적으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하지 못한 수면이 칼시토닌 수치를 떨어뜨려서 뭔가 뼈를 약해지게 만든다는 어떤 그런 것도 맞지만은 사실 칼시토닌을 인위적으로 보충을 한다고 해가지고 뼈가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기 때문에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는 것들 개념이 요즘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최근까지 그 개인 그 휴대기기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주무시기 직전까지도 그 휴대폰을 보시면서 블루라이트를 계속 맞으시면은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이라고 수면을 유지시켜주고 뭔가 질 좋은 수면을 유지시켜주는 어떤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잠을 설치게 되고, 그러니까 질 나쁜 수면을 자꾸 취하시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개인 그 수면 위생을 철저시키시는 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뒤척뒤척했는데 이게 여름밤에 잘 자기가 참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네. 밤은 좀 조절이 쉽지 않은데 낮에 주의해야 될 생활 습관 요건 좀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잦은 샤워 그리고 샌들 슬리퍼 신다가 집안 낙상으로 골절 위험이 쑥 높아질 수가 아이고야, 있다고요. 아이고야. 각별히 주의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골절이라고 하면 사실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바깥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실내에서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문에 실내에서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를테면 화장실 들어가시다가 넘어져서 그 골절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물건을 꺼내려고 의자를 받쳐놓는데 의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는 경우, 뭐 이런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때문에 실내에서 일어나는 골절을 반드시 예방하는 어떤 그 안전 수칙을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제 더우니까요. 샤워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가정분들은 그 습식 그 화장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식 화장실이 아니라 습식, 물에 항상 물기가 축축하게 있어요. 예. 젖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들어가시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그 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름철에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를 많이 신고 다니시면 바닥 표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뭐 슬리퍼나 샌들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안에서 낙상이 일어나는 곳 중에 또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침대입니다. 예, 아. 침대에서 그냥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무시다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대를 가급적이면은 벽면에 딱 붙여놓고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절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진짜 내 집안이 제일 안전한 줄 알았더니 또 어. 그것도 아니네요. 집에서도 조심해야겠고. 근데요, 특별한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운동량, 재채기에도 뼈가 골절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적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때문에 재채기 같은 간단한 충격에도 정말 에너지가 적은 그런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도 문을 닫고 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운동의 가장 큰 좋은 점은요. 뼈에 끊임없이 자극을 가해준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미덕입니다. 예.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뼈를 잘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운동이 부족하거나 없어지게 되면 이런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에 뼈가 잘 파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뼈가 이제 소실이 되는 골다공증이 나빠지게 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은 뭐 계속 모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지만요. 네.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굉장히 좋고요. 치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일주일에 한 150분 이상, 그다음에 중등도 강도, 그 중등도 강도라고 하면은 약간 좀 빠르게 걷는 정도의 운동을 통해서 등에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이 바로 이제 중등도 강도입니다. 그냥 마실 다니시듯이 설렁설렁 걸어 다니시는 건 절대 운동이 안 되시기 때문에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쬐셔야 됩니다. 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을 하시려면은 햇빛을 충분히 받으셔야 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약간쯤 야외 활동이 좀 꺼려지시는 하겠지만 안전 수칙을 최대한 지키시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야외 운동을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